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혁신을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라서 민주당 내부도 좀 고심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총선 인재위원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인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칭 또한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예요, 신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역할도 하고 인재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좀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이게요, 보면 이제 공산당이 집권당인 나라들 보면요, 국가 그 지도자가 3역을 맡습니다. 무슨 공산당의 총서기를 맡고 국가 주석을 맡고 그다음에 뭐 중앙군사위원회 또 뭐 주석을 맡고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인 3역이라는 게 꼭 그건 아니겠지만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든가 강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 당이 이 민주적 다양성은 거의 실종이 되고 이재명 칼라로 그냥 일색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근데 인재 영입도 아니고 그냥 인재위원장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고르겠다. 근데 총선 앞두고 인재 고르겠다는 건 뭐예요? 공천과 관련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이제 비명 학살 공천을 위한 제도적 그 장치로서 이재명 대표가 저 인재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개항을 초선 의원 국민의힘 아니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도 하면서 오늘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럼 인재위원장 원래 지금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도 뭐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이철규 의원이긴 한데 여기는 또 인재위원장. 그럼 뭐가 다르냐? 인재위는 외부 신진 인사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면서 당내 인재 또는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 포함해서 발탁 계획이냐. 그러니까 이제 당내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 외부보다. 그럼 이거 마치 아까 신조 의원 지적처럼 친명 일색의 공천으로 당내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당 내부도 발탁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인재위원장 생각하면은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인재 영입을 생각하게 되면 외부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당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당 내부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당 내부 중심이 아니고 외부 인사 중심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당 내부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른바 친명 비명의 갈등 속에서 친명 인사들, 당 내부의 친명 인사들을 좀 등용하겠다는 그런 신호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비명에서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불출마든 뭐 험지출마든 뭔가 이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속속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자꾸 생길 소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재위원장을 대표가 맡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명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그런 인재를 좀 영입하기를 바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내부 인사 중심에 무게를 두는 건 아니다. 친명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비판 목소리는 당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공천과 관련해서도 여러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비밀스럽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20% 감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서 잘라내는데 불안해서 30% 주겠다. 결국에는 친명기획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총선 계획단이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총선 공천 룰을 올해 5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공정 경선의 원칙을 삼고 또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천하면서 큰 흐름에서 민주당의 총선 컨셉을 잡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불출마 의원 손들라라고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 사실상 일부 중진 혹은 뭐 비명계 불출마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일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뉴스타트 첫 출연하신 김기웅 부대변인님. 반대편으로 봤을 때 이런 뭐 이른바 친명 일색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비명계 볼멘 목소리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하는 거고 압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는 것은 결국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불출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예. 자연스럽게 개딸들이 그 지역구에 가서 이른바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단지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가면 예. 2020년 3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선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청문회 때 비판적인 질문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공수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당론과 달리 기권을 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금태섭을 내려오라고 했고요.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선을 이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떨어지고 맙니다. 예, 그 그렇죠. 이후에 급속하게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어떤 민주당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됐고요. 예. 지금은 비명이나 친문 쪽에서 친명의 개딸들의 어떤 적극적인 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예. 그 연원을 따져보면 그러네요. 2020년 때부터 그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근데 조금 밖에 당시에는 또 그래도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제법 있었는데 네. 조금 밖에 금태섭 의원이 당시 조 전 장관과 좀 대척점에서 했고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뭐 그게 뭐 명분은 아니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고 네. 뭐 지역구에서 탈락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부터 촉발돼서 개딸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준 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개딸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개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꽤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